공기청정기가 지금 아메이에서는 이렇게 엠모스피어 스카이라는 제품과 그다음에 엠모스피어 블루라는 제품 이렇게 두 가지 제품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얘는 크고 얘는 작죠. 실제 사이즈도 얘는 크고요. 얘는 작습니다. 이 크기가 요거의 절반 정도, 절반 정도 되고요. 그리고 두께도 그러니까 뭐 실제로 부피로 따지면 약 4분의 1, 무게도 뭐 7kg가 채 안 되니까 가볍게 만들어져서 지금 출시가 되어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제품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볼 텐데요. 그 전에 우리가 이제 공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공기가 지금 그러면 정말 이렇게 공기청정기를 우리가 써야 되는, 요즘에 가정집이든 아니면 공공기관이든 어디나 실내에는 공기청정기가 없는 곳이 거의 없죠. 어디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왜냐면 기존에는 지금 11월이면 굉장히 파란 하늘, 가을 하늘을 우리 애국가에도 나오잖아요. 가을 하늘 공활한데. 근데 전혀 공활하지 않죠. 요즘에 지금 굉장히 뿌옇고 뭐 오늘 제가 홍성에 다녀왔는데 거기에 평상시에서 날씨가 아주 좋을 때 정말 비가 온 다음 날 화요일 날 비가 와서 수요일 날 내려가게 되면 그 서산 목장 있는 데를 이렇게 쭉 서해안 고속도로 타고 내려가면 정말 그 하늘도 그렇고 저희 또 멀리 보이는 바다도 그렇고 이 풍경이 녹색하고 해서 굉장히 아름다운데 최근에는 몇 주간 그런 걸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맑은 하늘과 이 코스모스 가을의 대표 식물이죠. 대표 꽃인 코스모스 보시라고 보여드렸고요. 근데 이제 뭐 우리가 공기를 보면 요즘에는 이 공기로 인해서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로 해서 인류가 정말 멸망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3년 전에 어떤 아이가 폐병으로 죽었는데 그랬더니 미세먼지가 가득했고 그때부터 사람들은 이렇게 공기를 사고 팔고요.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시작했고 그래서 이런 말이 2013년에 이런 신조어가 만들어집니다. 에어포칼립스라는 게. 그래서 우리나라의 공기질을 보면 180개국 중에서 173이에요. 이게 언제 측정된 거냐면 2016년에 이렇게 보시면 측정이 된 겁니다. 굉장히 오래전에 그렇죠. 2016년에 170대. 그럼 지금 올해는 아직 해가 바뀌지 않았으니까 뭐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2022년에 우리나라가 몇 등이었을까요? 보시는 것처럼 역시나 173등입니다. 여기 보시죠. 에어 퀄리티 173 점수 45.51 이렇게 엄청나죠. 네, 10년 만에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안 좋아졌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173이라는 거. 그만큼 우리나라의 공기질은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미세먼지가 얼마나 위험한지, 그 눈에도 잘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가 정말 우리한테 위험해? 우리 건강을 그렇게 해쳐? 그걸 한번 보면, 미세먼지가 먼저 생기는 걸 보면, 예전에는 이게 중국에서 들어온다고 많이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엄청나게 오염이 되어 있으니까, 중국의 그 오염이 우리나라의 북서풍을 타고, 겨울에 타고 들어와서, 그래서 이쪽에 그 공기들을 우리가 먹는 거여서 황사가 특히나 이 중국에서 오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과 똑같이 이 오염물질도 온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처음에는 70% 이상 차지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봤더니 30에서 50% 정도를 차지하고요. 나머지 50에서 70%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집니다. 우리나라 아직도 석유하고 석탄을 사용을 하죠. 대부분의 발전 기소들은 대부분 석유하고 석탄 발전을 아직도 화력 발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요즘은 어떤 아파트 단지든 어느 곳이든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제가 오늘 홍성도 갔다가 안산도 갔다가 천안도 갔다가 했는데 그 지역은 굉장히 넓은 면적에 사는 인구는 30만이 조금 넘는 곳이 아산시라는 곳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산시도 시내로 가면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의 자동차 대수가 이제 굉장히 가구 수를 넘어선 지가 꽤 오래됐죠. 그 정도로 이렇게 그러면서 자동차 배출가스로 우리나라의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청소기. 예, 청소기를 사용을 하면, 진공 청소기를 하죠. 그럼 이 빨아들인 공기가 어디로 갈까요? 먼지는 걸러내고, 원래는 맑은 공기만 나가야 되는데, 이 청소기에 들어있는 필터는
우리 코털보다 조금 못한 정도 수준? 왜? 왜냐면 이게 코털보다 더 좋으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나오는 공기의 냄새를 맡아보시면 돼요. 냄새가 안 나면 내 코털보다 좋은 거예요. 근데 냄새가 난다. 그건 내 코털보다 안 좋은 거예요. 그럼 만약에 어디 가서 공기청정기가 있는데 그 공기청정기 필터 성능이 내 코털보다 좋은가? 그러면 공기청정기에 공기가 나오는 곳에 코를 갖다 대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냄새가 먼지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예, 그러면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 그러면 공기청정기 필터가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혹시라도 앰모스피어 스카이나 블루 제품을 사용하시는 분은 이 방송이 끝나면 바로 가서 냄새 맡아보세요. 공기 냄새, 어떤 냄새가 나는지. 저는 자주 맡아보거든요. 예, 안 납니다.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예, 그거 한번 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리할 때도 이렇게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설사 중국에서 바람이 북서풍이 불지 않는 겨울철이 아니더라도 이것들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미세먼지는 늘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미세먼지는 보면 예, 그냥 미세먼지가 10 마이크로미터고요. 그리고 초미세먼지는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먼지를 미세먼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미세먼지는 이 미세먼지는 크기가 크니까 코는 통과를 해요. 코털은. 그런데 그 안에 우리 이제 이 기관지나 폐에 있는 그 섬모에서 의해서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가래 나오죠. 그게 다 이런 거고요. 그런데 초미세먼지는 그것조차 통과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먼지들은 그렇게 폐까지 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선진국에서는 더, 더 작은 먼지를 컨트롤해야 된다. 우리가 조사를 하고 얼마나 되는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울트라 파인 더스트라고 해서 더 초미세먼지보다 더 미세먼지, 그 울트라 미세먼지를 측정을 하는데요. 걔는 1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먼지들을 측정을 합니다. 근데 그것들은 그 정도의 작은 미세먼지들은 우리 세포를 막을 통과할 수도 있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 몸에 들어와서 걔가 뭔가 역할을 안 좋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정도로 미세먼지 굉장히 이제 무서워지는데 얼마나 무서워지냐면요. 미세먼지를 흡입하고 나서 방사능으로 검사를 해보면 1시간 만에 폐, 간, 그다음에 방광, 그리고 코까지 이렇게 그다음에 뇌로도 코를 통해서 혈관을 통해서 뇌까지도 급속히 퍼진다라는 게 보여졌습니다. 1시간 만에 이렇게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예. 그러면 아까 2016년 그리고 2022년에 우리나라의 공기 질이 전 세계 173위였는데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이렇게 위험한 것들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공기질, 오늘의 공기질입니다. 얘가 오늘 따끈따끈한 7시, 오후 7시의 공기질입니다. 전 세계. 보시면 이 빨간색은 건강에 해로운 거고요. 보라색은 매우 건강에 해로운. 이,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진한 자주색? 빨간색? 갈색? 뭐 하여튼, 이 젓갈색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런 색깔도 여기 보면 있죠? 이렇게, 여기. 이런 데는 위험한 단계에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쪽에 또 대부분이 빨갛거나 보라색을 띠고 있죠. 좀 더 자세히 보면 이렇게나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를 확대해 볼게요. 우리나라 확대해 보면 중국은 대부분이 보라색 아닌 빨간색이고 우리나라는 그나마 이쪽 동해안 그다음에 전라남도 지역은 녹색이 있고요. 제주도가 있죠. 그리고 여기 서울은 보라색으로 매우 위험한 단계. 예. 자, 이거 보시면 강원도 공장이 없죠. 전라도 공장이 없습니다. 그 공업이 발달하지 않은 지역은 그나마 아직까지도 녹색으로 그냥 공기질이 적당한 수준이지만 우리나라의 대부분은 특히 경부선 라인, 이 공업이 발달한 지역들은 이 정도로 공기의 질이 굉장히 나쁘다는 거. 위험하고 위험하다는 주의가 필요한 정도의 수준이다. 이 미세먼지는 임신부에게는 치명적인 역할을 합니다. 조산을 하거나 사산을 하는 확률도 8%고요.
저체중아를 출산하는 이율이 7%나 됩니다. 예, 미세먼지가 높아지면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미세먼지가 우리 건강에는 우리가 이렇게 미세먼지를 마시면 이게 코털에서 큰 것들은 걸러지지만 작은 것들은 바로 통과합니다. 그래서 기관지에서 다시 또 걸러지는데 이것조차 통과하는 뇌를 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뇌에 연결되면 치매나 뇌졸중을 유발하기도 하게 됩니다. 이런 미세먼지가. 그럼 미세먼지가 옛날에는 없었냐? 예, 없었습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훨씬 더 에너지를 사용하는 효율이 좋아지고 기계들이 그러면서 훨씬 더 작은 먼지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죠. 예, 뭔가 이렇게 연료를 태웠을 때 그 연료가 타는 정도가 훨씬 좋아진 겁니다. 옛날엔 뭐 뗐어요? 나무 뗐잖아요. 예, 우리 시골에서 아궁이에다 나무 떼면 거기서 나오는 연기는 굉장히 덩어리가 커서 우리 눈에 보일 정도였죠. 예, 그런데 지금은 자동차에서 나오는 매연가스, 휘발유 태울 때 휘발유로 하면 매연가스가 안 나오냐? 예, 거기 안에 정화기들을 놔두기 때문에 최대한 안 나오게 하지만 아예 안 나오진 않거든요. 디젤도 그렇고. 예, 나옵니다. 경유차도. 그런데 이것들이 효율이 좋아지면서 이 내연기관의 효율이 좋아지면서 굉장히 많이 태우기 때문에 아주 작은 먼지들이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아주 예전에 그럼 이런 미세먼지가 없었냐? 예, 없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런 미세먼지들이 나오고 있고요. 예, 근데 다행인 건 이제 뒤에 가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실내 공기는 훨씬 더 심각하다는 거죠. 실외 공기보다 실내 공기가 5배, 1000배 이 정도까지 높아진다는 거예요. 독성은 더 높고 그리고 흡입은 왜냐면 우리가 실내에 더 오래 있으니까 예, 그런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실내에서 오염이 더 많이 되는 거고요. 실제로 실외 공기 오염으로는 370만 명인데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실내 공기 오염으로 430만 명이 죽는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더 많은 거죠. 그럼 실제로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의류하고 침구를 개시면서 털기만 해도 바로 미세먼지 농도 상태가 좋음에서 나쁨으로 바뀌고요. 청소를 하면 보통에서 보통으로 바뀌고요. 예, 이건 무슨 얘기냐면 미세먼지가 걸러지지도 않고 그냥 있던 미세먼지는 그냥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예,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청소기를 돌려봐야 별로 의미가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예, 그리고 요리할 때는 보통에서 매우 나쁨 상태로 가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자 환기를 시키자. 그래서 환기 장치를 켜도 매우 나쁨이 조금 떨어지지만 그냥 매우 나쁨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보면 아주 재미있게도 3번 실험 요리할 때 굉장히 많은 미세먼지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1번 침대 개거나 침대 청소를 하시거나 옷을 개실 때 그 빨래를 개실 때도 털면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메에서 친구 청소, 엘로케어 친구 청소기도 있잖아요. 친구 청소기로 꼭 청소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이 실험을 보면 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어떤 공기청정기를 사용할 거냐? 근데 지금은 뭐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들 있는데 한때는 이렇게 2018년에는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공기청정기들은 전부 다 시정 명령을 받고 과징금을 내고 이랬습니다. 왜냐? 이 필터에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러니까 공기청정기가 좋다고 막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런 효과가 없었던 거죠. 과대 광고를 했던 거죠. 근데 왜 그럴까요? 다 비슷하죠. 예, 필터를 만드는 회사는 몇 개 안 된다는 거죠. 호웨이가 필터 안 만듭니다. 삼성전자 안 만들. 위닉스 안 만들고요. 청호, 쿠쿠, 에어비타, LG 다 안 만듭니다. 필터를. 필터는 사서 쓰는 거죠. 어디서 그러니까 거의 다 비슷한 거죠. 거기에다가 이 필터가 어떤 그런 소독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가습기 살균제 같이 이런 살균 기능. 왜냐면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빠져나오면 안 되니까요. 그 필터에 살균제 같은 것들도 뿌려놓는 거죠. 그래서 이 항균 필터라고 하는 것들은 지금은 판매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항균 필터라고 하는 애들은 없어요. 근데 공기청정기들 중에서 자기네는 소독도 된다고 하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이런 황금 필터를 쓰는 게 아니라 어떤 정전기 방식이라던가 플라즈마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뭐 아주 좀 넓게 얘기하면 그게 정전기 방식 중에 하나거든요. 이렇게 전기를 통해서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를 죽이는 개념인데 그래서 이 플라즈마 방식을 사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이상한 금속에 닿으면 바로 죽게끔 하는 뭐 그 이산화 티타늄이라는 금속이 있는데 그 금속에 닿으면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죽는답니다. 근데 그건 닿아야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해놓고 그걸 통과시키면 이제 그런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거나 항균을 한다는 건 그런 식인 거지 옛날처럼 항균 필터를 사용하는 거는 없습니다. 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유독물질들이 있기 때문에 항균 필터를 사용하고 있지 않죠. 대신에 어차피 이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도 크기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크기로 걸러내면 어느 정도는 걸러낼 수 있다는 거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말하면 안 되지만 미국 아메이에서는 아주 자랑스럽게 같은 공기청정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걸을 수 있다고 걸러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왜냐하면 이제 제가 아메이 청정기의 필터가 어느 정도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드릴 건데요. 스카이는 이렇게 세 단계의 필터 시스템을 거칩니다. 프리 필터. 그래서 커다란 거. 이거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에는 별의별 게 다 묻어 올라갑니다. 아주 먼지들이 진짜 솜처럼 쌓이잖아요. 먼지가 많이 쌓이면 그런 식으로 오래되면 쌓이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헤파 필터가 있고요. 얘는 0.024 마이크로미터까지 걸러내고요. 그 다음에 탈취 필터, 냄새를 걸러내는 탈취 필터, 수 필터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 단계를 통과합니다. 근데 이 바람이 어느 정도로 세냐면 이거 나중에 필터 청소할 때 보면 여기에 머리카락이 그렇게 많아요. 머리카락이. 한번 바닥에 깔려있는 머리카락을 불어보세요. 어느 정도 힘으로 불어야 가까이서 부르시는 거 말고 한 1m 정도 떨어진 다음에 그 머리카락을 날리기 위해서 하고 불어보세요. 그 머리카락이 날아갑니다. 안 날아갑니다. 1m 정도 떨어집니다. 사람이 불어서 하는 바람으로는 안 날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청소기로 빨아들여도 머리카락 같은 거 어쩔 때 잘 안 빨아들였잖아요. 굉장히 이 진공 흡입력이 좋아도 잘 안 빨아들여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머리카락이 있다는 건 이 뒤에 있는 모터가 이 공기를 빨아들이는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여기 써 있죠. 에어로 다이나믹 모터 하우징. 이 모터가 이 모터를 가지고 있는 이 공간이 굉장히 공기를 쫙 흐를 수 있게 해준다는 엄청나게 잘 흐를 수 있게 해줘서 그 공기의 흐름이 강하기 때문에 여기에 머리카락이 쌓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새로 나온 블루의 필터인데요. 블루 필터는 이렇게 일체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일체형이 아니라 이체형인데요. 두 단계로 되어 있어요. 프리 필터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청소하시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일 앞에 탈취 필터가 달려 있고, 헤파 필터가 뒤에 달려 있어요. 순서가 바뀌었죠? 상관없죠. 앞에는 탈취 냄새를 빨아들이는 거고, 뒤에는 먼지를 빨아들이는 집진 필터이기 때문에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둘 다 0.0024 마이크로미터를 걸러낸다는 거 보시면 이렇게 0.0024 마이크로미터를 99.9% 굉장히 2.5 마이크로미터보다 1000배 이상 작은 거죠. 근데 실제로는 이게 1000배가 아니라 얘가 부피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0.0024 마이크로미터라는 게 우리 눈으로 보면 점이지만 이거를 뭐 몇백 배짜리 현미경으로 보면 부피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거를 크기로 계산하지 않고 부피로 계산하면 100만 분의 1 정도의 양을 걸러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는 이제 보시면 뒤에서 제가 좀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헤파 필터는 이렇게 H13등급, 14등급을 헤파 필터라고 얘기를 하고요. 15등급부터는 울파라고 얘기해요. 울트라 헤파라고 해서 울파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어디서 사용하는 거냐면 실험실. 특히나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곳이 우리나라에서는 반도체 제조 라인입니다. 왜? 거기는 먼지가 진짜 아주 작은 먼지 하나만 있어도 안 되는 거. 반도체 이론을 지금 설명할 수 없으니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반도체라는 게 아주 가능선, 뭐 3나노 라인, 뭐 요즘에 지금 삼성이
TSMC인가? 그 회사를 이기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 반도체 제조 공정이 3나노미터의 선을 긋는다는 거. 어마어마하죠. 네.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 예, 기술력은 진짜 대단하다, 예, 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거나 그런 곳에는 먼지 하나가 이 0.3 마이크로미터의 먼지는 그 도선을 그 배선을 덮어버리는 정도 수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전기선 그 콘센트 테레비 콘센트 꽂아놨잖아요. 그 선이 있는데 그 선 위에다가 쇠공을, 예, 아주 큰 쇠공으로 뻑 하고 눌러놓는 거기에, 예, 피복이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그냥 구리선만 있는데 위에다 쿵 눌러놓으면 전기가 어떻게 될까요? 통하다가, 예, 합선이 되거나 문제가 생기겠죠. 예,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서 반도체 라인에선 울파를 사용합니다. 먼지가 절대 없어야 되니까. 예, 근데 그건 실험에서 사용하는 거고요. 예, 우리 가정용에서 쓰는 가장 최고 등급이 바로 H13 등급인데, 예, 전 세계 가정용 공기청정기 중에선 유일하게, 예, 엠모스피어 스카이, 엠모스피어 블루만 H14 등급의, 예, 필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직 다른 회사에서는 자기네가 어떤 등급의 필터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도 하지 못하고요. 예, 예전에 몇 군데에서는 H13 등급을 사용하고 있다고 아주 자랑을 했었죠. 그랬는데 그게 어떤지는 뒤에 가서 다시 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예, 크기를 보면 이게 부피잖아요. 개수 차이를 보면 0.0024 마이크로미터는 2.5 마이크로미터에 비해서 같은 무게일 때 개체 수량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예, 64개인데 1mg이라고 하면, 예, 그러면 이렇게, 예, 723억 개 맞죠? 예, 723억 개.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얘는 신체에서 인식이 불가능한 이런 먼지는 그것조차도 걸러낸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 안 보이시죠? 예, 너무 작아서 안 보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예, 나중에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숫자도 이렇게 좀 보시죠? 0.0024마이크로미터는 이렇게 된다. 그래서 엄청나게. 그래서 이게 13등급하고 14등급의 차이는 통과하는 거의 개수를 보시면, 예, 엄청나게 10배 넘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180억 개하고 1800억 개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죠. 180, 이게 10배? 그냥 말로 하면 10배 같지만 실제로 개체수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탈취 필터도 유해가스를 제거하는데 86% 정도의 제거율을 갖고 있고, 각각의 물질을 보면 이렇게 다 90% 이상, 예, 주요 물질들은 하고 있고요. 이 탈취 필터의 표면적은, 예, 축구장 205개의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수기가 필터가 종합운동장 6개인데, 얘는 축구장. 왜? 훨씬 더 공기는 많은 양을 걸러야 되기 때문에, 먼지는 훨씬 더 작고 훨씬 더 많은 양을 걸러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큰 표면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축구장 205개. 어마어마하죠. 예, 그런 표면적을 가지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잠깐 그 영상을 보시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그 연구원들이 얘기를 한 필터 건데요. 등급에 대해서 뭐 H13이니 21이니 했을 때 H13 무조건 좋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공청기를 고르실 때 가장 보셔야 되는 거는 이 CADR이라고 평수를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햇 필터의 등급을 나누는 거는 얘가 먼지가 100이 지나갈 때 얼마를 잡느냐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H13은 100이 지나갈 때 99.97을 잡고 이제 21은 100이 지나갈 때 95를 잡습니다. 근데 그렇게 치면 사람들 생각하기를 그럼 H13 무조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은 이제 필터가 촘촘하기 때문에 이제 공기들이 빨리 순환을 하지를 못해요. 사실은 공간의 먼지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안에 있는 공기를 빨리 순환시켜서 빨리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평가하는 방법이 이제 공청협회에서 말하는 이 CADR이거든요. 이 필터의 등급도 좋지만 공기를 빨리 순환시켜서 우리 공간을 빨리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요거를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필터만 이야기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보셨죠? 예, LG 연구원들은 역시 공대에 나온 연구원들은 다 정직하다 싶은 것 같습니다.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예, CADR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공기청정기업에서는 CADR을 측정하지 않는다는 거. 중요한데, 다 알고 있는데 왜 안 하지? 예, 그래서 암에 있는 아함 서티파이드라는 클린 에어 딜리버리 레이츠, 이게 바로 CADR이거든요. 예, 이렇게 해서 인증을 받습니다. 얼마냐면 1분에 8.5 세제곱미터.
1분에 8.5 세제곱미터를 공기를 여과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블루는 1분에 5세제곱미터. 크기가 좀 작으니까 1분에 5세제곱미터. 아까 그 연구원이 얘기했던 게 정확하게 맞습니다. 빨아들이는 공기가 흐르는 속도가 훨씬 중요하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머리카락도 올라와서 예? 그 필터에 붙을 정도의 이 흡입력을 가지고 있는 공기청정기. 오토가 어마어마한 흡입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이렇게 보시면 1분에 11kg, 6.5kg의 공기를 정화시키는데, 자, 그럼 LG 퓨리케어, 공기청정기가 CADR이 얼마인지는 안 나타나 있어요. 근데 미니 공기청정기가 있거든요. 걔는 이렇게 1시간에 13제곱미터. 예, 13세제곱미터. 1시간에. 어마어마하죠? 네. 1분에 8.5세제곱미터. 이것만 보면, 어머! 얘가 더 큰 것 같아. 제가 처음 보고 깜짝 놀랐죠. 예, 뒤에 얘가 봤더니 시간이더라. 그럼 그렇지. 예, 보시죠? 예, 없습니다. 이거를 보여주시는 것들이 없습니다. 그게 굉장히 웃기죠. 그래서 이렇게 그 CADR로도 측정을 하는 데 있어서 없다. 그랬거든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 공기청정기가 물질을 잘 제거하냐, 못하냐, 그리고 얼마나 많은 물질들을 제거하냐, 이걸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공기에는 알레르기 물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하다못해 꽃가루부터 시작을 해서 뭐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이 영국에서는 이 공기청정기에 관련됐거나 알레르기 유발 물질들에 대해서 인증을 해주는 기관이 있습니다. 알러지 UK라는 기관이 있고요. 예, 그래서 이런 인증 마크를 달아주는데요. 보시면 그래서 각각의 이 공기청정기 제품들이 많은 제품들이 이렇게 알러지 UK에 인증을 맡깁니다. 그래서 인증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메이 그또 받았겠죠. 예, 엠모스피어 스카이, 블루는 전부 다 22개 전 항목을 인증을 받습니다. 그러면 다른 제품, 아까 그 LG 연구원들이 말했던 LG 제품은 몇 개를 받았나? 예, 2개 받습니다. 예, 퓨리케어 360은 인증이 없고요. 이 에어로타워는 2개 받습니다. 예, 그리고 코에이는 4개. 예, 진먼지 진드기, 예, 꽃가루, 연기, 개 알레르기, 질 이런 거 받습니다. 그런데 아메이 엠모스피어 스카이하고 블루는 102개 전체 알레르기 물질의 유발 물질에 대한 인증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전부 다 받아서 거기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천연두 바이러스 뭐 이런 것까지 감소시키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바이러스까지도 감소시키는 걸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럽 알레르기 연구재단의 인증도 받았고요. 이렇게 국가적인 거기에다가 에너지스타에서 전기 요금이 얼마 나오는지, 전기 효율이 얼마나 좋은지 이거 24시간 틀어놓았을 때예요. 24시간 틀어놔도 한 달에 850원 정도. 물론 우리나라는 누진제니까 우리 집이 전기를 엄청 많이 써. 그러면 조금 더 나오겠죠. 하지만 평균적으로 사용했을 땐 이 정도. 한 달에 1,000원 정도 나온다. 예, 계속 틀어놓으셔야 됩니다. 공기청정기는 절대 껐다 켰다 하는 전자제품이 아닙니다. 공기는 왜? 우리가 숨을 껐다 쉬었다 쉬었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쉬었다 참았다 쉬었다 참았다 하죠. 우리 숨은 24시간 쉬잖아요. 그럼 공기도 24시간 흘러야죠. 그래서 공기 청정기는 껐다 켰다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번엔 나와 있는 엠모스피어 스카이하고 블루는 전부 다 이렇게 커넥터로 연결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앱으로 해서 모바일로 블루투스나 와이파이로 연결을 하셔서 하시면 상태를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한번 성명서 보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모션 인식이나 뭐 이 모터도 독일의 아주 모터로 유명한 회사의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뭐 쉽게 열리고 닫히고 기존 제품이 조금 어려웠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훨씬 쉽게 열리고 닫힌다라는 겁니다. 그럼 가격대를 보면 이 다른 데들은 보시면 이렇게 80에서 120, 뭐 50에서 85, 그다음에 좀 좋은 것들은 0.3 마이크로미터로 99 정도 238,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0.0024 마이크로미터를 제거하는 엠모스피어 스카이는 여기에 있는 가격보다 152만 원이니까 훨씬 저렴한, 훨씬 저렴한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158만 원, 158만 원의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99.99%.
이렇게 작은 데서는 0.1%가 얼마나 많은 차이를 나타내는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공기청정기를 이제 겨울 되면 우리가 문을 더 많이 닫아놓게 되잖아요. 환기시키는 이 비율이 훨씬 더 줄어들기 때문에 실내 공기가 훨씬 더 중요해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기청정기를 뭐 다들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아직 구매를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다른 회사 걸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공기청정기, 이제 날씨가 더 추워지면, 예, 저번 주까지 엄청 추워서 우리 창문 잘 안 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더 미세먼지는 더 강해질 거고, 어쩔 수 없이 중국에서 오는 애들도 있으니까 더 강해질 거고, 그런데 이제 우리의 그 실내 좋은 공기를 위해서 좋은 물, 공기 좋은 곳, 물 좋은 곳에 가면 건강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을 그렇게 이스프링 정수기와 공기청정기로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